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 구간을 달리고 공사 구간에 막히며 깨진 지도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미야자키에서 아소까지 이동합니다. 이동 경로는 대략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중간에 이렇게 산을 가로질러 가기로 합니다. 산을 가로지르기로 한 곳 근처에 다다릅니다. 한낮이지만 오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인지 물안개가 피어 있습니다. 깊은 계곡 사이로 길이 뻗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편안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길 옆의 계곡은 매우 깊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터널을 지나면 산을 가로지르는 길이 나옵니다. 산을 가로지르는 길은 오전에 내린 비로 인해 많은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공사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많은 비가 내렸으니 오늘 공사는 쉬는 듯합니다. 일부 구간의 도로를 다시 건설하는 공사인 듯하네요. 길 위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낙석들도 보입니다. 산은 생각보다 가파른 산입니다. 하지만 길은 잘 포장되어 있어 달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많지 않은지 길에 새가 앉아있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공사 구간이 눈에 많이 띕니다. 보통은 한쪽 차선만 막고 공사를 하지만 도로 전체를 한 번에 공사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길 위에는 갈수록 오전 비의 잔해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중간에 길을 막아둔 곳에 다다릅니다.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일단 진행해봅니다. 높은 곳으로 오를수록 바람은 거세집니다. 도로 옆에 풀이 바람에 거세게 흔들리는가 하면 도로 위에서 날아가는 나뭇잎들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 다른 새가 도로에서 날아오릅니다. 정상 부근에 오르자 다른 산들이 시선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곳은 일본 건국 신화 중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곳이라는 설이 있는 길입니다. 일본의 산은 한국의 산보다 험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전면 통행 금지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길을 막아둔 게 보입니다. 공사 중 표지판이 보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참을 돌아갈 수 없어서 그냥 진행해봅니다. 혹시 공사장 관계자라도 있으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공사장을 통과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대체 상황이 어떻길래 전면 통제하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합니다. 네, 망했습니다. 길이 아예 없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한참 올라온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갈 길이 멀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막아둔 길은 역시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살짝 짜증이 나지만 멋진 풍경에 바로 마음이 풀어집니다. 다시 산을 내려가는 중에 옆 산을 넘어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저는 고민합니다.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지만 옆 산으로 가볼 것인가? 이곳 산을 넘는 것이 이번 여행 중 가장 기대했던 코스였기 때문에 그냥 가봅니다. 이 길은 이전에 달린 길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더 많은 낙석들도 보이고 고라니가 보입니다. 사실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지만 새끼 멧돼지도 몇 마리 본 뒤입니다. 주변에 어미가 있을까봐 빨리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길 옆으로 가파른 절벽과 반대편 산들도 보입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잠깐 생각해봅니다. 생각도 잠시. 이곳도 공사로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산을 내려가는 중 또 다른 길을 발견합니다. 통행금지 표지판을 보며 저는 다시 고민합니다. 다행히 저는 멍청하지 않아서 내려가던 산을 계속 내려가기로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보며 차가 날린 흔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결국 산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터널을 다시 지나고 구글 내비가 안내하는 길을 따르기로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후 옆 산을 넘는 다른 길을 발견하고 구글 내비의 안내를 무시한 채로 옆길로 빠집니다. 이번엔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도 있으니 괜찮은 길 같습니다. 저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차도 보입니다. 저 산을 넘으면 제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길은 마을도 지납니다. 슬슬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통행금지 표지판을 보고 당황합니다. 다행히 제가 가는 길은 통행금지가 아닌 듯합니다. 산길로 향하는 중 카메라는 또 고장이 났고 한 번 더 고장이 났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 해가 질컥 같을 때까지 그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될 것 같았던 그 길을 몇 시간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산은 더 깊어지고 오전에 내린 비로 계곡물은 무섭게 흘러갑니다. 나무가 우거진 산은 금방 어두워지고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대형 차량은 도저히 지날 수 없을 듯한 길입니다. 부러진 나무가 길을 침범해 있습니다. 산에서는 빗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길에는 많은 물이 고여있어 그 위를 달리면 튀어오르는 물로 바지가 젖습니다. 산 속에서는 휴대전화 전파가 잡히지 않아 건물이 보이는 곳에 멈춰 길을 찾습니다. 몇 시간째 달려도 산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한 표지판을 발견합니다. 통행주의, 8m 차 이상 통행금지. 길이 어떻길래 길이 8m 이상 차량은 통행금지라니. 제 바이크는 어떻게 측정을 해도 8m는 나오지 않으므로 계속 달려봅니다. 길 위에 온갖 것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휴대폰 신호가 잡히는 곳에서는 길을 검색합니다. 바이크에는 연료가 부족하다는 경고도 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주유소가 있을지 몰라 최대한 연비주행합니다. 제 바이크는 연료가 3리터 정도 남아있으면 경고가 뜹니다. 평균 연비 17km 정도 되므로 50km는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고개를 하나 넘으면 마을이라도 보일 거라는 희망은 눈앞에 보이는 또 다른 산으로 무너집니다. 길이 8m짜리 자동차는 지날 수 없을 듯한 길들입니다. 길이 이렇게 좁고 커브가 심하지만 일본 국도입니다. 국도 388호선입니다. 멀리까지 보이는 산 위에서도 사람 사는 곳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달려야 할지 알 수 없어 연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내리막은 시동을 끄기로 합니다. 속도가 많이 줄면 시동을 겁니다. 당황하니 시동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연료는 바닥을 보이고 산을 벗어나고 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가 터지지 않는 스마트폰의 지도를 다시 봅니다. 지도를 봐서 뭐하나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무가 없어도 어둡습니다. 보이지 않는 계곡물이 거세게 흐르는 소리만 들립니다. 결국 바이크의 시동은 꺼져버리고 라이트 역시 꺼집니다. 상상만 했던 앵꼬. 그런 일이 저에게도 닥쳤습니다. 그것도 외국의 산 한복판에서. 걸어서라도 마을을 찾아볼까 합니다. 마을의 흔적은 못 찾겠고 혹시 하는 마음에 다시 시동을 걸어봅니다. 시동이 걸립니다.
연비 주행한다고 매우 낮은 RPM을 유지하다가 엔진 시동을 꺼먹은 겁니다. 한참을 주행해 마을에 왔지만 불이 켜진 곳은 없습니다. 마을을 지나도 좁은 산길은 계속됩니다. 한참을 더 주행하여 산에서 내려온 뒤 주유소를 찾습니다. 하지만 근처의 주유소는 모두 일찍 문을 닫았고 멀리 떨어진 도시의 주유소까지 가야 할 상황에 카메라는 또 고장입니다. 인근 도시에 늦게까지 영업하는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주유량은 16.71리터, 제 F800GS의 총 연료 탱크 용량은 16리터입니다. 연료가 약 3리터 남은 뒤 주행한 거리는 85km. 800cc급 바이크가 리터당 30km 가까운 연비를 보였습니다. 연료 주유 후 다시 또 한참을 달려 호텔에서 1박을 합니다. 자정이 넘어 도착했기에 문을 연 식당이 없어 대충 저녁을 먹고 맥주 한 캔 하고 잡니다. 내비 안내를 따라가면 편한 길을 저는 이렇게 헤매고 다녔습니다. 모르는 길은 내비를 믿으세요. 주유도 잘 하시고요. 제가 헤맸던 일본의 국도 388호선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일본에서도 난이도 최상의 도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다시 가면 오늘 다닌 곳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할게요.